반갑습니다. 우리 레몬이와 신문을 읽어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헤드라인 뉴스는 보시면 아파트 공사장에 나프타 쇼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나프타 쇼트가 일어난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프타를 한 5, 60%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해서 지금 나프타 쇼크가 일어났고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지금 공기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본드라든지 천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조금 그런 게 우려된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과연 저기 이란에 참여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명분을 제시한 건 사실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13,000명 정도 지금 이란으로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후티 반군이 과연 참전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많이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란도 이에 못지않게 맞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끌게 되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석유값이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배럴은 보통 예전에 우리가 석유를 옮길 때 오크통에다 옮겼다 하거든요. 그 오크통에 옮겨서 그거를 한 오크통 옮기를 배럴이라고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배럴 보통 159리터 정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후티 반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의해서 홍해까지 막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쇼크를 겪게 됩니다. 그럼 이 경제 쇼크를 겪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쇼크를 겪게 되면 그게 다 돈입니다. 돈이 움직인단 말은 이권이 움직인단 말이고 이권이 움직이게 되면 군사력이 충분히 투입돼서 아마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쇼부를 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AI가 전면 도입돼서 의료비를 지금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AI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 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리가 돼야지 병원에 AI가 도입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파생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심전도를 이용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MRI를 분석을 하고 CT를 분석을 하고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MRI, CT 여러가지 병원 데이터, 이 병원에 썼던 거, 저 병원에 썼던 거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질환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나 다른 것들이 도입된다면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ETF가 보면 방산 ETF가 가장 좀 많이 수익률이 좋다고 하고요. 건자재 값을 2배를 줘도 못 구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빨리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라에서 지금 이걸 유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 2-3시간 정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AI가 도입된다면 이것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개인이 다른 병원을 가지 않고 한 병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AI가 도입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서 제주 컨퍼런스를 열었죠. 그래서 제주 도민을 만나서 여러가지 교충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큰 게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내가 국가적으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국가공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폭력을 일으키게 되면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했고요. 또 다른 뉴스는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엔진 시험을 이렇게 참관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미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쇼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 두렵습니다. 이란에 하는 걸 봤습니다. 이란에서 갑자기 미사일과 이렇게 해서 그 최고 지도자를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게 두려워서 지금 자꾸 ICBM에 뭐 이래 관련돼서 뭐 핵탄두를 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대구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금 이기고 돌아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 판세를 보면 지금 충분히 지금 그거 뭐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판도가 바뀌지 않는 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충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부지리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는 가능성 0%의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이렇게 갔는데 열심히 싸웠다. 다른 사람들은 과연 열심히 싸웠는가?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든 자기가 강세 지역을 가도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미 너무 오래된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술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새술들이 이상합니다. 지금 뭐 윤어게인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 완전 구구파들 쪽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구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한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중도를 얼마나 잡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지지율이 보통 각각 뭐 25%, 35%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나머지 30%, 35%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그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저 우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중간 중도 지지층을 다 잃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 뭐 사법개혁이니 뭐니 해서 사실 국민들로부터 해서 공감을 못 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워낙 지금 뻘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지금 점점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에서 뭐 화전 양면 전술을 펼쳐서 군사 공격 수위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익을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 오늘 뉴스에 뭐냐면 이 이슬람 4대국 뭐 우즈베키스탄 뭐 사우디아라비아 4대국이 지금 이란하고 협상을 펼쳤다고 합니다. 31억을 줄게. 내 한 대당 31억을 줄 테니까 나는 무사히 통과해다. 보호비명령 쉽게 하면 삥을 뜯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 물 밑에서 협의를 했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일본 국채가 지금 27년에 최고치로 올라서 지금 금리가 지금 오를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엔저가 지금 뭐 32개월 동안 두드러져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큰 뉴스로 좀 안타까운 뉴스인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2020년도에서 영업이익률은 12.1%였는데요. 2024년도 들어서는 이제 8.7%로 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익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점점 임대료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재료비도 상승했지만 식품에는 그 자기가 파는 음식값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겠죠. 이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 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시내를 가보면 임대업도 많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건물주라고 불렀던 건물주들이 보면 지금 임차인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끌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담대라든지 너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담대를 일으키실 거면 신중하게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책과 우리는 함께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K바이온이 지금 이렇게 해서 뜨고 있는데 사실
K바이오가 뜨려면 K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우리나라는 바이오 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글로벌 임상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같이 임상을 많이 해서 임상 1단계라도 먼저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하고 장류가 지금 K 발효식품이 많이 지금 뜨고 있는 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100%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본다면 저는 미국 주식밖에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주식으로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돈을 쫓아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돈을 쫓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을 부양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뒷변에서 본 다음에 이게 정말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가 투입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투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제 돈이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제 분양 구역에 한 평당 8천만 원 육박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 분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양가는 높지만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분양이 될지는 한번 추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여러분 혹시 벚꽃을 보러 가셨나요? 얼마 전에 벚꽃을 보러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고 좋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검찰 인력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검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뭐 경영 변호사 3년 미만의 검찰을 임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로 임용될지, 그 사람들 지원을 얼마나 할지 사실 궁금함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검찰이 너무 큰 권력을 가져서 이걸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 권력이 커서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걸 견제할 권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없애려고 할 거고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150%로 되면 민간 차량도 주 차량 5부제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44%밖에 되지 않아서 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고요. 제조업 부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 AI가 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I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 AI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하나의 툴로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날린 게 뭐냐면 노킹 시위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역대 8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꼼짝도 안 하고 골프도 치고 할 거 다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추후에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되게 신기하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생 사이에 지금 SNS를 통해서 빙을 뜯는다고 합니다. 틱톡을 가입시켜서 포인트를 내놔라고 하고 앱을 통해서 사이버 학폭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는 2466이었는데 2024년 4534건이나 늘어났던 거, 엄청난 거의 2배가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틱톡으로 해서 포인트를 받아서 빙을 뜯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요새 애들은 참 무서워가지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뉴스를 보면 또 우리 그 이재명 작교로 유명한 박상현 검사가 지금 녹취파일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난처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짜집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원본을 제공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정현 호남을 출마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거는 의미 없는 그냥 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만 검사들이 58명이 옷을 벗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시기로 보면 엄청난 수치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던 이유가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뉴스를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 월급제가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행력이 있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택시가 과연 공공재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택시를 이용한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주먹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도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밥을 안 먹이고 애를 좀 유튜브를 찍네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밥을 먹였고요. 밥을 먹고 분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뉴스는 올해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에 6명은 스카이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한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또 우리 기회 있을 때 말하고요. 우리 레몬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